아버지의 동거녀가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그 위에서 뛰는 것도 모자라 드라이기로 열풍까지 불어넣어 숨지게 한 사건. 아이의 죽음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처음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학대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떼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대 아동 분리 보호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건지, 또 이런 비극을 막을 대책은 없는 건지 최은우 기자가 지역의 아동학대 사례를 통해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계모에 의해 여행 가방 안에서 7시간 갇혀있다가 숨진 9살 A군. 어린이날이던 지난 5월 5일에 다친 머리를 치료받기 위해 방문했던 병원에서 학대 징후를 포착하고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됐습니다. A군 사례처럼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우리 지역에서 9,3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전문기관의 조사 끝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6,400여 건,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6천여 명의 학대 아동은 대체 어떻게 관리됐을까? 분석 결과 가정에서 분리돼 보호를 받은 아동은 2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학대받은 지역 내 아동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원가정 보호라는 원칙 때문이기도 한데 이들이 쉴 쉼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이유입니다.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78.6%, 친인척 4.7% 등 부모와 친인척이 80%를 넘었습니다. 특히 성학대의 경우 30%가 넘는 피해 아동이 분리돼 보호된 반면 신체나 정서학대 등은 상대적으로 분리 보호율이 낮았습니다.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등에 관대한 사회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 부분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 10명 중 1명은 천안 A군처럼 다시 학대를 받았고 학대 가해자의 94.4%가 부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에 의한 학대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분리 보호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친권 상실이나 제한을 통해서 아이를 분리를 해서 안전하게 저희는 보호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분리보호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데 학대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이유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대 아동 쉼터는 대전과 충남 각각 4곳, 세종 1곳 등 모두 9곳에 불과합니다. 30평 정도 크기의 쉼터당 보통 7명에서 8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2018년 기준 2,000명의 학대 피해 아동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대 피해로 긴급한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10명씩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영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쉼터 중소자 1명이 학대 피해 아동 10명을 밤새 혼자서 케어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으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관계자들은 쉼터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 확대와 직원 처우 개선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TJB 최은호입니다.